실전 프로젝트 이미지 분류 서비스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데이터 수집부터 API 배포까지 이미지 분류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총 8개의 퀴즈가 포함되어 있으니 학습 내용을 확실하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프로젝트 기획과 구조 설계부터 시작하여 데이터 수집 전략, 이미지 전처리와 증강, CNN 모델 아키텍처, 모델 학습과 최적화, 패스트 API 서비스 구축, 다커 컨테이너화, 실전 배포 가이드, 그리고 성능 모니터링까지 총 10개 주제를 다룹니다.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지식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기획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분류 프로젝트는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로 갈지, 즉 분류 카테고리를 정하고 무엇을 준비할지, 즉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지, 그리고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 즉 모델 아키텍처를 어떻게 선택할지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분류 카테고리를 명확히 정의하고 데이터 수집 전략을 수립하며 모델 아키텍처를 선택하고 성공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카테고리 정의 원칙입니다. 카테고리 간 경계가 명확해야 모델이 정확한 분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호한 상황을 미리 정리하고 일관된 라벨링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경계가 명확한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모호한 케이스를 사전에 정의하며 라벨링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카테고리 간 중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수집 전략입니다. 클래스당 최소 500장, 이상적으로는 1000장 이상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양의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모델 성능 향상의 핵심입니다. 클래스당 최소 500장을 수집하고 이상적으로 1000장 이상을 목표로 하며 다양한 각도와 조명을 포함하고 클래스 간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데이터 품질 관리입니다. 가어비지 인, 가어비지 아웃 원칙을 기억하세요. 양이 많아도 흐릿하거나 잘못 라벨링된 이미지가 섞여 있으면 모델이 잘못된 패턴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미지 품질을 검증하고 라벨링 정확도를 확인하며 중복 이미지를 제거하고 저작권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제 프로젝트 구조 생성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패스리브의 패스 클래스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디렉토리 구조를 체계적으로 생성합니다. 먼저 디렉토리 구조를 정의해야 합니다. 데이터/RAW에는 원본 이미지가, 데이터/프로세스드에는 전처리된 이미지가 저장됩니다. 마델즈 폴더에는 학습된 모델이, SRC에는 소스 코드가, 노트복스에는 실험 노트북이, API에는 패스트 API 코드가, 테스트에는 테스트 코드가 저장됩니다. 포루프로 각 디렉토리를 생성하는데 페런츠 이퀄즈 true는 상위 디렉토리도 함께 생성한다는 의미이고 exist underscore ok equals true는 이미 존재해도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디렉토리 구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미지 전처리 파이프라인입니다. 모든 이미지를 동일한 크기로 조정하고 정규화를 통해 픽셀 값을 0에서 1 범위로 변환합니다. 이는 모델 학습의 안정성과 수렴 속도를 높입니다. 이미지 크기를 224 곱하기 224로 통일하고 픽셀 값을 0에서 1로 정규화하며 컬러 공간을 표준화하고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이 전처리의 핵심입니다. 이제 이미지 전처리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텐서플로우 캐러즈의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사용하여 학습 데이터를 증강합니다. 먼저 학습 데이터 증강 설정입니다. 리스케일 이퀄즈 1 나누기 255로 정규화를 수행합니다. 로테이션 언더스코어 레인지 이퀄즈 20으로 최대 20도 회전을 적용하고 위드스 언더스코어 시프트 언더스코어 레인지와 하이트 언더스코어 시프트 언더스코어 레인지를 0.2로 설정하여 가로 세로로 20%씩 이동합니다. 시어 언더스코어 레인지로 기울임을 줌 언더스코어 레인지로 확대 축소를 호리잔텔 언더스코어 플리프 이퀄즈 true로 좌우 반전을 적용합니다. 필 언더스코어 모드 이퀄즈 니러스트로 빈 픽셀을 주변 픽셀로 채웁니다. 검증 데이터는 증강 없이 정규화만 수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한된 데이터로도 다양한 변형을 만들어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데이터 증강의 효과입니다. 데이터 증강은 제한된 데이터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핵심 기법입니다. 회전, 이동, 반전 등으로 실제 환경의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합니다. 과적합을 방지하고 데이터 다양성을 확보하며 실제 환경을 시뮬레이션하고 모델 일반화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CNN 모델 아키텍처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텐서플로우, 캐러즈로 3개의 합성꽃 블록으로 구성된 CNN 모델을 만듭니다. 시퀀셜 모델을 사용하여 레이어를 순차적으로 쌓습니다. 첫 번째 합성꽃 블록은 CONV2D로 32개의 필터, 3×3 커널, 릴로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고 인포트 언더스코어 쉐입을 224, 3으로 설정합니다. 맥스 풀링 2D로 2×2 풀링을 적용합니다. 두 번째 블록은 64개 필터, 세 번째 블록은 128개 필터를 사용하여 점점 더 추상적인 특징을 추출합니다. 플래턴으로 1차원으로 펼친 후 덴스 512로 완전 연결 계층을 만들고 드랍아웃 0.5로 과적합을 방지합니다. 마지막 덴스 레이어는 넘버 언더스코어 클래시즈 크기로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여 분류를 수행합니다. 일곱 번째는 모델 학습 전략입니다. 학습률, 배치 크기, 에포크 수를 적절히 설정하고 어리스타핑으로 과적합을 방지합니다. 검증 손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학습을 조기 종료합니다. 학습률 스케줄링을 적용하고 어리스타핑을 사용하며 모델 체크포인트를 저장하고 검증 성능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모델 컴파일과 학습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텐서플로우, 캐러즈, 콜백스에서 어리스타핑과 마델 체크포인트를 임포어트합니다. 먼저 마델, 컴파일로 모델을 컴파일합니다. 아프터마이저 이퀄즈 애덤을 사용하고 로스 이퀄즈 캐터고리켈 언더스코어 크로센트러피로 다중 분류 손실 함수를 설정하며 매닉스의 애큐러시를 추가합니다. 콜백을 설정합니다. 어리스타핑은 모니터 이퀄즈 벨 언더스코어 로스로 검증 손실을 감시하고 페이션스 이퀄즈 5로 5에포크 동안 개선이 없으면 학습을 중단합니다. 리스토어 언더스코어 베스트 언더스코어 웨이츠 이퀄즈 트루로 최저 가중치를 복원합니다. 마델 체크포인트는 베스트 언더스코어 마델 H5 파일에 최적 모델만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델 피트로 학습을 시작합니다. 에퍽스 이퀄즈 50으로 최대 50 에포크까지 학습하며 밸러데이션 언더스코어 데이터로 검증 데이터를 제공하고 콜백스를 전달합니다. 여덟 번째는 패스트 API 서비스 구축입니다. 학습된 모델을 패스트 API로 배포하여 REST API 엔드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분류 결과와 신뢰도를 JSON 형식으로 반환합니다. REST API 엔드포인트를 만들고 이미지 업로드를 처리하며 JSON 응답을 반환하고 에러 핸들링을 수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패스트 API 엔드포인트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패스트 API에서 패스트 API, 파일, 업로드 파일을 임포어트하고 텐서플로우, 캐러즈, 마델즈에서 로드 언더스코어 마델을 넘피와 필의 이미지, IO를 임포어트합니다. 패스트 API 앱을 생성하고 로드 언더스코어 마델로 학습된 모델을 로드합니다. f 포스트로 /프리딕트 엔드포인트를 정의합니다. async-def 프리딕트 함수는 업로드 파일 타입의 파일을 받습니다. 먼저 이미지 오펀으로 업로드된 이미지를 로드하고 리사이즈로 224×224로 크기를 조정합니다. 넘피 배열로 변환 후 255로 나누어 정규화하고 익스펜드 언더스코어 딤즈로 배치 차원을 추가합니다. 마델 프리딕트로 예측을 수행하고 아우그맥스로 가장 높은 확률의 클래스를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스 이름과 신뢰도를 JSON으로 반환합니다. 아홉 번째는 다커 컨테이너화입니다. 다커를 사용하면 개발 환경과 프로덕션 환경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모델, 의존성, 설정을 모두 컨테이너에 패키징하여 배포 프로세스를 단순화합니다. 환경 일관성을 보장하고 배포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며
확장성을 향상시키고 버전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다커의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능 모니터링과 개선입니다. 배포 후에는 모델의 실제 성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예측 정확도, 응답 시간, 에러율을 추적하고 필요시 재학습을 진행합니다. 정확도를 모니터링하고 응답 시간을 측정하며 에러율을 추적하고 주기적으로 재학습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이미지 분류 프로젝트에서 기획 단계가 중요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코딩 실력을 미리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분류 카테고리, 데이터 수집 전략, 모델 아키텍처를 사전에 정의하여 프로젝트 방향성을 확립하기 때문에. 세 번, 팀장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 쉽기 때문에. 네 번, GPU 자원을 미리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퀴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분류 카테고리, 데이터 수집 전략, 모델 아키텍처를 사전에 정의하여 프로젝트 방향성을 확립하기 때문입니다. 기획은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준비할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를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프로젝트 중간에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기획 없이 코딩부터 시작하면 데이터 부족이나 카테고리 변경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create_project_structure 함수에서 생성되는 디렉토리 구조 중 data/raw와 data/processed의 용도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data/raw는 학습용 데이터, data/processed는 테스트용 데이터를 저장한다. 두 번, data/raw는 원본 이미지, data/processed는 전처리된 이미지를 저장한다. 세 번, data/raw는 라벨 정보, data/processed는 이미지 파일을 저장한다. 네 번, data/raw는 모델 가중치, data/processed는 로그 파일을 저장한다.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두 번째 퀴즈의 정답은 2번입니다. data/raw는 원본 이미지, data/processed는 전처리된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코드에서 생성되는 디렉토리 구조에서 data/raw에는 원본 이미지가, data/processed에는 전처리된 이미지가 저장됩니다. 이렇게 원본과 가공 데이터를 분리하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전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원본 데이터는 보존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이미지 분류 프로젝트에서 클래스당 권장되는 최소 이미지 수와 이상적인 이미지 수는 무엇일까요? 한 번, 최소 100장, 이상적 300장 이상. 두 번, 최소 500장, 이상적 1000장 이상. 세 번, 최소 1000장, 이상적 5000장 이상. 네 번, 최소 50장, 이상적 200장 이상.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세 번째 퀴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최소 500장, 이상적 1000장 이상입니다. 클래스당 최소 500장, 이상적으로는 1000장 이상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적으면 모델이 과적합되기 쉽고 클래스 간 데이터 양이 불균형하면 편향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충분한 양의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모델 성능 향상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가어비지 인, 가어비지 아웃 원칙이 이미지 분류 프로젝트에서 의미하는 바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GPU 메모리가 부족하면 학습이 실패한다는 의미. 두 번, 데이터 양이 많아도 품질이 낮으면 흐릿하거나 잘못 라벨링된 이미지 때문에 모델 성능이 저하된다는 의미. 세 번, 코드에 버그가 있으면 결과물도 오류가 난다는 의미. 네 번, 학습 시간이 길어지면 과적합이 발생한다는 의미.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네 번째 퀴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데이터 양이 많아도 품질이 낮으면 흐릿하거나 잘못 라벨링된 이미지 때문에 모델 성능이 저하된다는 의미입니다. 가어비지 인, 가어비지 아웃은 입력 데이터의 품질이 출력 결과의 품질을 결정한다는 격언입니다.
이미지 분류 프로젝트에서는 양이 많아도 흐릿하거나 잘못 라벨링된 이미지가 섞여 있으면 모델이 잘못된 패턴을 학습하게 되어 성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데이터 품질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중 이미지 분류 프로젝트에서 카테고리 정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카테고리 이름을 영어로 통일해야 한다. 2번, 카테고리 수를 짝수로 맞춰야 한다. 3번, 카테고리 간 경계가 명확해야 하며 모호한 상황을 미리 정리해야 한다. 4번, 카테고리는 반드시 알파벳 순서로 정렬해야 한다.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5번째 퀴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카테고리 간 경계가 명확해야 하며 모호한 상황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간 경계가 모호하면 모델도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이 가방은 패션 소품인가 여행용품인가 같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호한 케이스를 미리 정의해 두지 않으면 라벨링 일관성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모델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실제 현업에서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할 때 웹 크롤링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한 번, 이미지 해상도가 1080p 이상인지 확인. 2번, 이미지 파일 형식이 PNG인지 확인. 3번, 저작권 문제 확인. 4번, 이미지가 압축되지 않았는지 확인.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6번째 퀴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저작권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웹 크롤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저작권 문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수집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보유 데이터, 케겔, 이미지네트, 오펀 이미지즈 같은 공개 데이터셋을 활용하거나 라이선스를 확인한 후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팩스 클래스의 무케이더 메서드에서 페런츠 이퀄즈 트루, 이그지스트 언더스코어 OK 이퀄즈 트루 옵션의 조합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상위 디렉토리가 없으면 에러를 발생시키고 디렉토리가 이미 존재하면 덮어쓴다. 2번, 상위 디렉토리도 함께 생성하고 디렉토리가 이미 존재해도 에러 없이 진행한다. 3번, 상위 디렉토리만 생성하고 지정한 디렉토리는 생성하지 않는다. 4번, 디렉토리 권한을 상위 디렉토리에서 상속받아 설정한다.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7번째 퀴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상위 디렉토리도 함께 생성하고 디렉토리가 이미 존재해도 에러 없이 진행합니다. 무케이더의 페런츠 이퀄즈 트루는 지정된 경로의 상위 디렉토리가 없을 경우 함께 생성한다는 의미이고 이그지스트 언더스코어 OK 이퀄즈 트루는 디렉토리가 이미 존재해도 파일 이그지스트 세러를 발생시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합으로 안전하게 디렉토리 구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8번째이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이미지 분류 프로젝트에서 클래스 간 데이터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와 해결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학습 속도가 빨라지므로 불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2번, 편향된 예측을 하게 되므로 각 카테고리당 비슷한 수의 이미지를 수집해야 한다. 3번, 모델이 더 정확해지므로 특정 클래스의 데이터를 집중시켜야 한다. 4번, GPU 메모리 효율이 좋아지므로 불균형이 권장된다.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8번째 퀴즈의 정답은 2번입니다. 편향된 예측을 하게 되므로 각 카테고리당 비슷한 수의 이미지를 수집해야 합니다. 클래스 간 데이터 양이 불균형하면 모델이 데이터가 많은 클래스의 편향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류 이미지가 1000장이고 가구 이미지가 100장이면 모델은 애매한 경우 의류로 예측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카테고리당 비슷한 수의 이미지를 수집하거나 오버샘플링, 언더샘플링 기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미지 분류 서비스 구축 프로젝트를 완료하셨습니다. 프로젝트 기획부터 다커 배포까지 전 과정을 다뤘습니다. 지금 바로 실전에 적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